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에 가족의 구조와 형태, 또 기능, 가족의 가치 등의 차원에서 가족과 가족생활 관련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 건강성의 관심이 대폭 증가한 것이죠. 자,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은 어땠을까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됐고 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요.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성에 관심이 증가되면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법이 제정되기도 했고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우리가 정말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주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가정생활에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가 시작됐고 우리 사회의 건강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계가치조사에서 조사한 행복결정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족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상태, 세 번째는 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와 친구, 다섯 번째는 건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건강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가족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고 그 외에도 자기 실현과 자기 성숙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돌봄의 공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가족 수가 계속 감소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에서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가정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요. 또 개별 가정의 돌봄 기능이 굉장히 취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예방 차원에서 가정 돌봄이 이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모든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 제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자녀 양육 지원, 가정봉사원, 가족 부양 등의 사업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입니다. 가족의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치인식의 변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또 다문화 가정, 또 조손 가정, 또한 한부모 가정, 또 1인 가구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의 증진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부자 가정이나 또 노인 단독 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또 공동생활 가정, 자활공동체 가정 등과 같은 그런 가정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 가족과 가정생활 관련해서는 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출산, 또 결혼 감소, 이혼은 증가되고요.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시작되고요. 또 결혼과 가족이 부모됨으로 인해서 노후 생활 등 가족 생활에 관련해서 가치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가족 가치의 패러다임이